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또 감싸고 있습니다. 4일날 오전 9시 6분경이죠. 북한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를 했던 이 신형 전술 무기. 국방부가 원래 9시 24분에는 바로 관찰을 하자마자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40분 후에 웬일인지 10시 5분경입니다. 북한이 쏜 기종이 미사일이 아니고 단거리 발사체라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가 이렇게 발표를 수정한 것은 미사일의 경우 만약에 이게 미사일로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는 당장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을 감싸기 위해서 청와대 지시 때문에 부랴부랴 방사포 개념의 단거리 발사체로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덩달아서 발사체의 고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봐서 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제히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 발사체를 북한이 쏘자마자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발사체가 미사일인가 아닌가, 탄도미사일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이제 대북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 그러면 북한은 당장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또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 김정은이 스스로 밝혀왔던 이 남북한 평화체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4일날 북한이 쏜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원산 호도반도에서 하늘을 향해 쏜 발사체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미사일이냐 아니냐, 탄도미사일이냐 그냥 방사포냐. 우리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그저 발사체라고 우기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에 10시 9분에는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이 북한이 쏜 발사체가 독사로 불리는 KN-02 그러니까 화성 11호를 포함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다. SRBM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걸 발표했고요. 이 매체는 또 5일자 기사에서도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조셉 댐시 연구를 말을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이 탄도미사일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CNN도요. 이날 미국의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입수한 발사체 발사 당시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제 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발사 위치라든지 배기가스의 두껍고 연기 자욱한 모습이라든지 로켓 발사 흔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 이것이 북한 선전물에서 보여줬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점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또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MLRS죠. 이것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방사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건 무슨 학계의 관련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 수준으로만 축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싸기는 북한이 스스로 5일날 아침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직접 있었고요. 발사체 사진들은 누가 봐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동식 발사체 TEL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방사포, 여러분 이렇게 직각으로 쏘는 방사포 세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청와대만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쭉 보니까 저도 봤는데요. 300mm, 200mm 방사포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지칭했던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지금 보시죠.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이 국방의 초보자만 봐도 이건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도 애써 이 사진을 아예 안 보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미사일이 아니고 이걸 방사포라 그런다 그러면 그 눈이 이상한 거죠. 아니면 무식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난 4월 17일 이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을 찾아서 참관했다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특별히 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과 똑같다는 것 측면에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걸 방사포다 이렇게 지금 고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중앙통신과 노동신문 그리고 중앙TV도 그랬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참관해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훈련 목적이 전방 및 동부정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 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한번 보세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느냐?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라 했다라고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김정은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힘은 이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 4.11 발사체 실험을 이제 성공했는데 이 신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양산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겁니다. 작년 2월 8일 날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판 신형 전술 유도 무기죠. 이스칸데르. 이게 연료도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비행거리가 200여 킬로미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400km, 500km 이상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만약에 이걸 쏘게 되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을 포함해 가지고요. 중부권 이남까지 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전역의 주한미군 기지가 다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형 무기를 패트리엇 미사일 있죠. PAC-3라고 그러는데 이 패트리엇 미사일 이게 40여 킬로 정도 올라가는데 이 40여 킬로미터의 미사일로는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탄도 미사일이면서도 다양한 비행 궤도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도가 가능한 그런 무기다 보니까 사드로도 이걸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탄도 무게가 500kg 이상 되기 때문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만큼 이 가공할 만한 유력적 무기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을 감싸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공할 만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그랬느냐? 통상적인 군사훈련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정당,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력적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통상의 군사훈련이라고요.
대한민국은 통상의 군사훈련을 그따위로 합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저 북한을 감싸는 데 연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게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정부와 집권 여당만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사일이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우리 피해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인데 느긋해도 이렇게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구 반대편 나라 일인 것 같이 논평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보수당인 우리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죠. 민경욱 대변인이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껏해야 200여 킬로미터밖에 나가지 않는 포탄이라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북한 편을 들고 있는데 그럼 그 폭탄은 순전히 우리나라 공격용이라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 아니다라고 쓰고 미국 공격력이 아니고 우리 공격력 포탄 발사 시험이니 안심하라라고 읽는다. 이 미친 정부의 반역적인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북한마저 이날 훈련에 대해서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의 용납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훈련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집권 여당의 청와대가 이렇게 북한 감싸기에 절절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저 군사훈련용이라고 그러고요. 청와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군 당국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만 거듭하면서 구체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눈치 보기고 김정은 심기 보살피는 것이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기 보살피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과연 저들에게 우리 안보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미국의 국방부나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게 어떠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하루가 훨씬 지나서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으로부터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미 이 모든 걸 다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의주시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국의 행정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것이 탄도미사일이었다는 것들이 이미 미국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새로운 전환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4일 현지 시간 보도한 바로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이것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나를 속인 것처럼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복스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존 볼턴을 비롯한 참모들도 섣부른 트윗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응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어설프게 트윗을 통해서 했다가는 그 다음에 다른 대응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3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나왔습니다. 아주 신중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존 볼턴 보좌관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의 활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발언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우선 4월 18일 날 보름 정도 지났죠. 미국은 김정은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실험을 공식 확인할 때에도 그때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3일 날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경로를 바꿀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바로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 공격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북한의 대북 대북 태도라고 그럴까요? 대북 정책의 선상에서 조용히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을 목을 재는 행동으로 아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로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급격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고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제재를 하기는 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제재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미국 단독의 제재라든지 미국과 우방국들이 하고 있는 해상 제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의 항구에 정박해왔던 강습 상륙함들이 교대로 한반도 해상을 휘젓고 다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반도 해역에서의 대북제재 위반 단속도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목죄기에 더욱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시기에 있어서도 결정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언론도 이걸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번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김정은은 굉장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무역 전쟁을 이때까지 치러왔고요. 지금 이제 원만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만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도 원만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점에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를 넘어서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욱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바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담보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짜증을 낼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는데 이번에 또 초를 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상당히 또 뒤로 밀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누군지 아시겠죠?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미련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4일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넘쳐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에 끌려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예측만 해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권 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
북한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 대변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한 그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형태의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부터 버려야 됩니다. 김정은의 넓은 아량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꿈도 버려야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일들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신기루인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김정은을 믿습니까? 그래도 김정은을 끝없이 신뢰합니까? 제발 대답 좀 해보십시오. 와이타임스 논평,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한을 감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